네, 신지우입니다. 이거는 수잔 스미스라는 여자와 결혼한 남편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여기에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이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려는 이 모성애를 설명하는 말인데 이게 인간에게만 있지는 않고 동물이나 곤충들도 가진 본능이거든요. 어미에겐 기본적으로 모성이라는 DNA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성 본능은 위급한 상황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잘못된 모성애가 나오는 부모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우리의 기를 죽이고 그래요? 같은 말 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모성애에서 시작된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내 새끼만 중요하다는 심리인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새끼보다 내가 더 중요한 어미들도 있어요. 이 책이 그런 내용이고요. 여자로서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그 강하다는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4년 10월 25일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찰서로 아동 납치 신고 전화가 들어왔어요. 전화한 사람은 납치됐다는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아이들과 자가용을 타고 근처 공원을 가던 중이었는데 달리던 차 앞에 갑자기 흑인 남성 하나가 뛰어들었대요. 엄마가 놀라서 차를 세우자 안에 타더니 총을 겨누면서 계속 운전하라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범인이 가라는 어느 산속까지 들어와 버렸는데 여기서 차를 세우자 갑자기 자기를 차 밖으로 밀더니 아이들만 태우고 운전해 가버렸다는 거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절도와 아동 납치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고요. 신고 첫날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부모가 방송에 나와 인터뷰까지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할게요. I want to say to my babies that your mama loves you so much, and your daddy, this whole family loves you so 엄마와 much. 가족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You 얘기예요. guys have got to be strong. 자, 보이는 대로 이 부부인데 특징을 보자면은 젊습니다. 엄마가 23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본 사람들이 더 걱정을 했고 범인을 빨리 잡으라며 경찰에 청원을 넣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건 10일 만에 집과 가까운 저수지에서 차 한 대가 발견됩니다. 이게 그 엄마의 자동차예요. 아이들은 뒷좌석에 앉은 채로 익사해 있었죠. 그러면서 바로 범인도 잡아 자백받았다는 뉴스가 시작됐는데 관심을 많이 받은 사건이라 이날 뉴스 시청률이 높았거든요. 경찰이 드디어 범인의 얼굴을 공개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범인이라는 흑인 남자를 뉴스에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백인이었거든요. 엄마의 진술과 전혀 다른 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던 거예요. 그럼 누가 범인이냐? 이름이 수잔 스미스거든요. 애들 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전에 아이들을 차에 태워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사건의 범인이 목격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친엄마였다는 거죠. 그럼 범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 전에 범인이 된 수잔 스미스 어떤 사람인지 성장 배경을 먼저 알아볼게요. 1971년 9월 26일에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이 좋지는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수잔이 6살일 때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그러자 엄마는 남편 장례식 치르더니 바로 재혼하면서 처음 보는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라며 집에 데려온 겁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많았던 거죠. 수잔이 10살이 되자 수시로 성추행을 시작했어요. 엄마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수잔은 13살에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지만 대학까지는 갔고 20살에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도 하는데요. 집에서 나오기 위해 아무래도 좀 충동적인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새아빠랑 떨어지니까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는 나아졌지만 이번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졌고요. 사소한 일로도 심각하게 싸울 만큼 사이가 나빠졌어요. 결국 수잔 스미스는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책임지는 대가로 별거를 시작합니다. 남편의 불륜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수잔의 일방적인 의심이었고, 사실 수잔이 같은 동네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죠. 수잔의 이 비밀 남친은 이 지역에서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이 남자와 같이 살 생각으로 집을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수잔은 어리고 얼굴도 예쁜 편이지만 엄연히 아이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예요. 비밀 남친은 아이가 있는 걸 몰랐고 애초에 결혼 생각으로 만난 것도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찾아오더니 결혼해서 같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차였습니다. 수잔 스미스는 여기서 이상한 결론을 내렸어요. 이 돈 많은 남자와 재혼하는데 지금 내 아이들이 방해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저질렀던 겁니다. 사건 당일인 1994년 10월 25일 수잔 스미스는 3살인 마이클과 1살 알렉스를 자기 빨간 승용차에 태웠어요. 아이들이 오랜만에 엄마와 외출을 하니까 신이 났죠. 수잔은 아이들을 뒷자리에 앉히고 안전벨트로 고정시킨 뒤 얌전히 있으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호수에 갔어요. 여기서 차를 밀어 물에 빠뜨렸던 거죠. 아이들은 자다가 물에 잠겼고 엄마부터 찾았지만 도와줄 엄마는 없었어요. 안전벨트를 풀어 탈출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라 그대로 사망합니다. 수잔은 차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방해물 처리는 했어요. 하지만 별거 중이라도 아직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사라진 걸 결국은 알게 되겠죠. 이게 불안해서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줄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아무래도 피해자로 보여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의 흑인 강도를 만들었고 차를 뺏긴 뒤 아이들을 납치해 도망갔다는 거짓말로 먼저 신고를 했던 거죠. 수잔은 어떻게 거짓말해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집에 걸어가다가 공중전화 하나를 발견해요. 그때 충동적으로 신고를 해버린 거죠. 억지로 우는 걸 참아가는 연기까지 했습니다. 잠깐 만들어본 시나리오 치고는 괜찮았는데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있었어요. 수잔이 경찰에 신고한 거짓 진술 내용은요, 자기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민감한 미국이었고요. 기자들이 다른 사건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건이 유독 크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떨어져 살던 남편도 자식들이 납치됐다는 소식에 수잔에게 달려왔어요. 수잔은 점점 난처해졌죠. 하지만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 수습은 해야 되니까 꾸준히 피해자 연결을 합니다. 경찰은 수잔 스미스 진술에 속았어요. 설마 23살밖에 안 된 엄마 진술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흑인 강도를 몇 달간 찾습니다. 그러면 수잔의 가짜 연기가 어떻게 밝혀졌느냐? 꼬리가 너무 길었던 거죠. 경찰이야 뭐 한 번 속이면 알아서 움직이다가 포기할 테니까, 미제로 종결할 테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방송이에요. 매일마다 방송국 기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인터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모순된 이야기들이 전국 방송에 계속 나갔고 이걸 눈치채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사실 경찰도 수잔을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여러 번에 걸친 진술에서 차를 뺏긴 위치나 시간, 강도의 인상착의가 매번 달랐고 9번의 거짓말 테스트를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한 점과 자식을 걱정하는 아빠와 다르게 진술 조사가 끝나면 이상하게 여유로워지거나 웃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결정적이었던 건 납치 현장에서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불인 걸 보고 차를 세웠는데 그 사이에 흑인 남자가 차에 올라타 총을 꺼내 위협했다고 진술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리는 차가 멈추지 않아도 되게 변하지 않는 신호등이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꾸며낸 진술이라는 게 이 신호등 이야기로 밝혀졌고요. 경찰은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판단에 수잔 스미스를 체포했던 거죠. 자작극 사건으로 자식을 죽인 수잔은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경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살인범이지만 23살밖에 안 된 심약한 여자라 취조실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버틸 수가 없었고요. 금방 모든 혐의를 다 인정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인생의 걸림돌이라 느껴졌기 때문에 사라지기만 하면 자기가 앞으로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밝혔거든요. 경찰은 모성애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기적인 진술이어서 정신감정의 필요를 느꼈거든요. 그랬더니 해보니까 의존성 성격 장애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의 보호 본능을 일으켜내는 거죠. 이렇게 매달리려는 인격 장애예요. 의사의 소견이 나오자 변호사는 수잔이 어릴 때부터 새아빠의 성추행으로 우울증이 생겼고 남편과의 별거, 비밀 남친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까지 불안한 경험들로 의존성 성격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시도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이 길지만 정리하면은 심신미약이니까 감형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없던 이야기도 아니고 변호사의 역할로 할 말을 했을 뿐인 건데 재판은 정신이 불안하나 판단 능력은 정상 범위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심신미약을 받아주지 않았고 수잔 스미스에게 30년간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사건이 여기까지예요.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1994년 미국에서 일어난 수잔 스미스의 비속 살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나마 최근에 공개된 사진이에요. 관련된 이야기 좀 알아보자면 지금 여성 재소자 전용 감옥이 있습니다, 미국에. 리즈 수용소라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야 2024년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밖에 나가도 좋을지 그 가석방 자격이 생긴다 그래요.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감옥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30년 뒤에 자기 가석방 신청하겠다고 이미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신청한다고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심사를 받아야 돼요. 교도소 생활을 얼마나 잘 했고 내보내도 괜찮은 상태인지 정신 감정도 하면서 정상으로 판단되면 그때 가석방이 되는 거지만 애초에 정신 문제는 사건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은 반성의 정도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뭐 자기 반성보다는 나갈 생각부터 하고 있었어요. 뭐 가석방 하겠다는 얘기만 꺼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2020년에 감옥 안에서 교도관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기사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성 같은 건 안 하는 것 같고요. 아마 못 나올 거예요. 이건 사건이 알려지자 사건 현장이었던 저수지 앞에 세워진 아이들 추모비예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목숨을 잃은 3살 마이클과 1살인 알렉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 세워준 거죠. 수잔이 밖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법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막을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 추모비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법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수잔의 가석방을 막는 전략적인 방어로 보여요. 추모비의 이 존재 때문에 교도소는 심사 과정에서 눈치가 보일 거고요. 가석방 되더라도 수잔은 자기가 죽인 아이들의 묘비가 세워진 곳에서 살기가 좀 불편하겠죠. 수잔의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동네 사람들부터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수잔이 가석방되고 싶으면 일단 남은 교도소 생활부터 잘 해야 될 텐데 뭐 연기는 애초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니까 반성하는 척 하면서 미국을 떠나는 방법이 유일하겠죠. 이것도 뭐 교도소 심사를 통과한 뒤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고요. 밖으로 나가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그냥 감옥에 가서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입니다.